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의 권세랑입니다. 송희성입니다. 여러분은 기계공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또 기계공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 것 같나요? 많은 친구들이 기계공학 하면 공장에서 무언가를 가공하고 조립하는 기계나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기계공학은 그런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네, 기계공학의 영어 이름은 기계라는 뜻의 머신이 아니라 역학이라는 뜻의 메카닉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역학은 힘과 운동, 그리고 열과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다시 말해, 기계공학은 힘이 작용하는 곳, 열이 사용되는 곳, 그리고 움직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을 열 때, 그리고 우산을 펼 때, 그리고 선풍기를 가동할 때, 또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과 에너지가 쓰이는 곳이 많은 만큼 기계공학의 분야도 다양한데요. 기계공학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 생산. 두 번째, 나노 바이오 공학. 세 번째, 제어 로봇. 네 번째, 열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첫 번째, 설계 생산 분야입니다. 먼저 제품을 어떤 형상으로 디자인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어떻게 조립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판단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은 꼭 한 번씩 기계공학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 방법 중에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보급화되었는데요. 3D 프린팅은 종이에 글자를 찍어내는 프린터처럼 3차원 공간상에 제품을 형상 그대로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복잡한 영상을 빠르고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작은 부품이나 인공장기, 건축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분야는 나노, 바이오, 의공학 분야입니다. 기계공학은 우주선이나 비행기와 같이 거대한 기계들 뿐만 아니라 나노 크기의 아주 작은 기계들도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인체 친화적인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이 로봇을 삼키면 로봇은 우리 몸속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특정 기관에 약을 내뿜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약이 수동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로봇들은 환자의 간병인 역할을 하거나 재활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흔히 헬스케어 로봇이라고 불리는 이 로봇들은 환자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생활보조 로봇으로도 쓰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로봇은 보행보조 로봇이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해진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제어 로봇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기계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분야인데요. 기계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제 성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어 기술 덕분에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각도를 유지하면서 지구의 원하는 곳을 관측할 수 있고, 또 로켓은 강한 바람의 방해를 받아도 스스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의 세상도 많이 달라질 텐데요.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소형 무인기인 드론이 택배 배송, 농약 살포, 구조 작업 등의 일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번째는 열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계는 잠재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계공학은 기존의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또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던 기존의 자동차 대신 전기 자동차, 수소전지, 태양전지,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 대신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더 많이 다닐지도 모릅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최근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로켓에 실을 연료를 원하는 양만큼 일정하게 연소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정말 미래에는 우주로 수학여행을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체역학 분야입니다. 유체역학 분야는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유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분야는 기계의 방해를 줄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합니다. 이 그림은 날개 없는 선풍기 그림입니다. 이제는 유체역학 기술의 발달로 날개 없이도 여름에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유체역학은 특히 더 중요한데요. 3초에 1km를 날아가는 소리보다 더 빠른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는 연구가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리보다 몇 배 더 빠른 비행기가 있지만 많은 승객들이 탔을 때 진동이 적고 소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기라는 유체를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학 분야들을 피자에 비유를 한다면 기계공학은 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핑은 유행에 따라 달라지지만 빵은 항상 필요하듯이 전기공학, 신소재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과 같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공학 분야가 있지만 기계공학은 항상 그때마다 기반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항공우주 분야나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스스로 토핑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진로를 결정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기계공학과에 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로봇에 관심이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꼭 한번 먼저 생각하고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민도 분명 중요하고 꼭 해야 되지만 이렇게 좀 더 길게 멀리 보고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깊게, 더 멀리 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자신이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자동차, 항공우주, 로봇 이 중 무엇을 배우면 즐거울지 잘 몰랐거든요. 굳이 특별한 기계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세상에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기계공학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어떤 작동 원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공학을 지망한 학생이라면 물리학을 단순히 문제를 푸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의 여러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으로 삼아보세요. 기계공학을 요즘 유행하는 한마디 말로 표현을 해보면 Engineering of Thing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구실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요. 아마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면 처음 겪는 어려움이 바로 4대 역학일 겁니다. 그럼 물리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혹은 기초를 탄탄히 해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처음에 소개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20세기 초반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미래 예측인데요. 어떤가요? 지금 현실과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상이 달랐던 이유는 아마도 자동차, 비행기, 로켓, 컴퓨터와 같은 우리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계들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발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한 일상이 됐듯이 지금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미래에는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학, 그 중심에는 기계공학이 있습니다.